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시간입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들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재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강하게 유도하려는 법입니다. 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본보기로 처벌되는 것은 피하려는 점을 의식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안전이나 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징역과 또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체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벌 총수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 오너나 CEO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소장이나 또 그 협력업체 등이 그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오너를 포함한 최고 경영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네. 특히 원청에 대해서도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법 조문에도 안전 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네. 기업들이 일제히 안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 말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법 시행 후 1호 적용 대상 기업은 삼표 산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조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서 돌에 구멍을 뚫던 도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네. 1급 화학류 관리 기사 자격증이 있는 발파 팀장이 천공 지점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발파 팀장은 무자격자였고요. 또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은 발파 작업에 대해서 결재도 하지 않은 채 그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또 양주 채석장에서 폐기용 흙, 즉 슬러지를 과도하게 섞은 흙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붕괴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는 지난해 철강 부문장인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산하에 기존의 안전환경기획실을 안전환경본부로 격상을 해서 설치하고 안전보건과 환경 분야 관리를 맡겼습니다. 네. 지난해 말 정기 인사에서는 상무복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 인원으로 채웠습니다. 또한 설비 가동 중에는 그 정비나 수리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 관련 스마트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네. 포스코는 내년까지 노후 설비 교체와 설비 개선, 협력사 지원, 설비 검사 강화를 위해서 모두 1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8월 안전보건 분야 컨트롤타워인 안전보건총괄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했고 동국제강도 CEO 직속으로 동반 협력실을 신설하고 안전조직으로 안전환경기획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철강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보다 주목하는 것은 예상하시다시피 산업 특성상 고위험 공정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2018년 크레인 버킷 협착 사망사고, 2019년 수소가스 폭발 사망사고, 2020년 추락 사망사고 등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건설업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건설업계도 중대 재해 발생이 많은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네. 포스코 건설은 안전보건센터 담당 임원을 본부장급인 CSO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이 실수나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포스코 건설은 스마트 안전벨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즉 벨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벨트가 잘 채워지지가 않으면 경고음이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모두 울리도록 하고 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300명 규모의 안전관리 본부를 신설했고 GS건설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최고 안전 책임자 CSO의 안전 보건 관련 최종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네. 삼성물산 건설 부문 역시 CSO로 하여금 안전 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밖에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전자업계를 보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업장 내 권고사항이었던 5대 안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5대 안전 규정 중 첫 번째는 이른바 스몬비라고 하죠. 그 스마트폰 좀비의 줄임말인데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단 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산해 제한 속도 준수, 또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개발 제조 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 개발 제조 총괄로 확대 개편했고요.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인 CRO를 만들어서 안전 환경 담당 지정을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3대 주요 재해, 즉 감전이나 끼임, 추락 이런 사고의 경우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한전 포항지사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 한전 업무의 거의 절반이 안전 문제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포항제철소는 지난 설 연휴 전후로 대형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면서요. 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아예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설 연휴 전후를 그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내 대형 공사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네. 철강 제품 생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은 정상 가동하지만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들은 일제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특히 내년 12월까지 완공 목표인 포항제철소 6번째 코크스 공장 건립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며칠 전에 중단됐습니다.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의식한 수순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가 이 처벌 대상을 기업의 최정점까지 확대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자는 건데 네. 이게 기업들의 대응은 처벌을 피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고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도 골몰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상당수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통해서 컨설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지주사 전환에 대거 나서고 있는 것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도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바가 있죠. 노조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 자회사 계열사 대표가 경영 책임자가 되어서 기존의 그룹 회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경영진 쪽에서는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데 경영자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재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애매한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논리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는 형사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크고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인데요. 대기업은 안전 담당 조직도 만들고 또 인원도 보강할 여력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채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특성상 시공 현장에 무수한 하도급 업체들이 매달리게 되는데 중견 중소 건설사들은 사실상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이 막 시행된 만큼 구체적인 처벌 사례가 쌓이거나 어느 정도 새로운 체제가 정착할 때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적당히 밑에서 책임지고 회사에는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다릅니다. 네.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문화, 또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주의 자세가 정착될 때가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효과를 거두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스이데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